안녕하십니까. 김갑수 TV 방송 강의에서는 조선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고치는 좀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그 가치 또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그 조선 역사를 집요하게 왜곡 조작해서 새롭게 쓴 조선 총독부 어용학자들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이고, 최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와 같은 정통 1차 사료가 공개되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조선 역사에 대한 그 바른 인식이 확장돼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병자호란 때 분명히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함께 이 조선 역사에 부끄러운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선 시대도 그래요. 임진왜란 때도 그 임진왜란 때 그 전쟁에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일본한테 당한 건 사실입니다. 당한 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당파 싸움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갔다 온 뭐 동인과 서인 사이에 뭐가 있었다 뭐 그러면서 그런 것만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우리 역사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고, 실제로 일본은 그 전에 정식으로 조선에 쳐들어오겠다는 통지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.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. 병자호란은 임진왜란보다 더 부끄러운 역사예요. 왜냐? 임진왜란은 그래도 고생을 하면서도 일본을 물리쳤고,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전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결과 온 집안이 거덜나고 본인 자신도 죽었거든요. 그러나 병자호란은 그 전쟁 기간이 짧았지만 항복을 했기 때문에 후유증이 적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러한 후유증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역사를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. 자, 인조가 그 청나라 황제 그 홍타이지에게 송파에 있는 삼전도에 가서 그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면서 절을 했죠. 물론 절을 한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절은 삼계구고두례라는 중국식 절이에요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치 그냥 인조가 이 땅바닥에다가 이마를 펑펑 찧어가지고 이마에 피가 흘렀다는 식의 이러한 그 엽기적이고도 자학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겁니다. 자, 그러면 인조가 왜 삼계구고두례라는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식의 절을 하게 되었는지, 그리고 삼계구고두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나라에서 왕자 둘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죠. 그게 누굽니까?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소현세자를 밤에 이 홍타이지가 자기 침실로 부릅니다. 그러자 이제 소현세자가 황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. 천리 밖의 객이 되어 황상의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실한 관대를 받음에 감배하옴을 이길 길 없사옵니다. 그러자 홍타이지가 괜찮다. 소현세자, 언어가 불통하여 황상이 말씀하오나 제가 능히 살피지 못하고 또 제가 생각이 있어도 능히 스스로 진술하지 못하니 답답하나이다. 그건 그렇다. 그러면서 홍타이지는 소현세자의 손을 잡으며 덧붙입니다. 그대의 말에 뜻이 이미 숨어 있으니 내가 이미 그것을 헤아렸노라. 자, 왠지 이 대화는 상당히 인정도 통하고 또 나름 그 격조도 있어 보이는 대화고,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이 조선의 세자
이 소현세자를 뭔가 애틋해하는 그 홍타이지의 이러한 그 인정 같은 것이 좀 느껴집니다. 자, 여러분 1636년입니다. 병자호란을 해죠. 인조 14년. 청나라 2대 황제 홍타이즈 청태종입니다. 이 황제 즉위식이 열렸어요. 장소는 지금의 그 심양, 선양이라고도 하죠. 그 당시는 성경이라고 했어요. 심양 황궁에서였습니다. 그런데 이 즉위식에는 주변 국들에서 축하 사절을 보냈는데 조선에서는 나덕현, 이확 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. 즉위식의 참석자 모두가 이 삼괴구 고두례를 행했어요. 그런데 유독 조선의 두 사신만은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. 이것은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였고, 이것은 조선을 떠나기 전에 조정으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았고 지침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. 그 전부터 조선은 청나라의 강경한 이 경멸감을 표시해왔죠. 1632년 임목 대비 국상 사절로 온 청사신 만월계를 냉대했고, 1635년에는 인영왕후 조문 사절로 온 이 청나라 사신을 살해하고 추방했습니다. 청나라 역사서에는 조선의 어린아이들이 청나라 사신 일행에게 돌팔매질까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. 아무튼 이 황제 즉위식에서 취한 조선 사신의 행동, 이것은 다른 나라의 사절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청황제를 드러내놓고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. 자, 그 전에 이 홍타이즈는 이 몽골, 이 청나라에다가 국세를 갖다 바친 몽골의 왕자 수십 명을 이 조선 사절단에다가 포함시켜서 보내기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몽골의 왕자들이 국세를 바쳤다는 것을 조선이 좀 실제 눈으로 보게 하고, 몽골 애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조선 너희들도 우리한테 좀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한테 좀 무릎을 꿇어라, 뭐 이런 요구였겠죠. 근데 아무튼 이 조선 사신 둘은 정말로 의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참 비현실적이기도 한데, 모두가 이 사신, 조선 사신을 처벌하자고 주장했지만 홍타이즈는 이들을 용서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국서와 함께 여러 가지 선물, 은, 마필, 담비 가죽 등의 이 답례품을 또 보내요. 그러면서 물론 국서에는 조선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. 이 삼괴구 고두례는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황제를 아련할 때 행했던 예법입니다. 이 기준에 따라서 번속국의 조공사가 수도에 도착하여 황제를 아련할 때에도 이 의식이 행해졌어요. 이것은 말 그대로 괴의 명령을 듣고 삼괴, 무릎을 꿇은 뒤 절을 3번씩 반복하니까 구, 3번씩 반복해서 구고두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삼계구 고두례는 황제의 형이나 숙부 그리고 세습 친왕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 중국의 의식입니다. 청나라의 위대한 황제로 61년 동안이나 재위한 강희제도 명을 건국한 주원장 묘에 참배했을 때 삼계구 고두례를 행했어요. 물론 이것은 명을 섬기던 한족에 대한 예의 표시이자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지만, 아무튼 이 삼계구 고두례는 청나라 황제도 행했던 의식입니다. 조선의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삼전도에서 행한 삼계구 고두례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패전 및 항복의 소산이니까
우리에게 치욕의 역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. 그런데 요즘의 한국인들은 유독 이 의식만을 문제를 삼습니다. 사실 이런 건 흥미거리에 지나지 않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 역사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패전 및 항복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파헤쳐야 할 시간에 치욕에 머리를 땅에 박는,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이 절을 했다는 이러한 유치한 피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왜곡해서 알고 있고 말한다 그겁니다. 저는 이 삼괴구 고두례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심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개중에는 인조가 머리를 땅에 찧어 쿵 소리가 나고 이마에서 피까지 흘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. 알고 보니까 텔레비전 드라마가 주범이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JTBC 있죠. 그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보면 JTBC 꽃들의 전쟁이라는 드라마의 1회 명장면이라고 소개된 영상을 찾아보니까 정말 인조가 땅에 머리를 찧는 소리가 났습니다. 역사 공부를 텔레비전에서 하면서 거기서 본 것으로 역사 지식을 뽐내는 그 용기도 우습지만 무엇보다 이에 토살인 자학사관이 한국인의 심한 병통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